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된답니다. 댓글 하나에 도시락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자, PC 주변 기기를 이야기할 때 장비빨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장비빨은 장비의 성능을 통해서 부족한 이 피지컬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편의성이 올라간다는 것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최근 제가 건강 때문에 좀 쉬었습니다. 쉬면서 딱히 할 게 없어서 게임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중 디아블로4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게임을 할 때 헤드셋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뭐 파티 플레이 할 때는 음성 채팅을 하는 측면에서는 헤드셋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그런데 오랜만에 좀 느긋하게 게임을 붙잡고 해보니까 플레이 타임도 길어지고 또 이제 솔로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헤드셋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계절상 이 여름이라는 그 계절 부분도 아마 이 불편함에 좀 더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게임 환경을 좀 바꿔봤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제품들이 제가 최근에 이제 시스템에 추가한 제품들입니다. 자, 요거는 레이저 레비아탄 V2고요. 이 게임패드 뭐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레이저 울버린 V2 프로입니다. 자, 기존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참에 제품에 대해서 좀 살펴본 내용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 녀석들을 통해서 저의 게임 환경은 더 좋아졌을까요? 이 제품들은 어떤 부분에서 또 괜찮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쉬웠을까요? 내 마음대로 진행하는 협찬 리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비아탄 V2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의 디자인은 익숙한 사운드바 모습입니다. 전면 중앙으로 레이저 로고가 있고 상단에는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입력 소스 전환, 블루투스 전원,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작부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으로 이 제품 내부에 장착된 이 플레인즈 스피커에 패시브 라디에이터 드라이버가 2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 중앙으로는 전원 입력 단자와 USB-C 포트 그리고 우퍼 연결 포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요. 이 사운드바 치고는 입 출력 포트가 너무 단촐하죠. 뭐 HDMI 포트도 없고 그 흔한 옵티컬 포트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딱 사용성이 PC로만 제한되어 버리는데 이 모델의 가격이 36만 원대인 걸 생각을 해본다면 포트 부분은 그렇죠, 상당히 제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 제품이 블루투스 연결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또 일반적인 저가형 사운드바에도 탑재된 기능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그렇죠. 이거는 오디오 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실 거예요. 좀 이해하기 힘든. 자, 제품 하단을 보면요, 양쪽으로 스탠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평 스탠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빼고도 쓸 수 있거든요. 제품을 조금 더 낮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동봉되어 있는 경사가 있는 스탠드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 쪽으로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0mm 사이즈의 다운파이어링 서브 우퍼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우퍼치고는 좀 아담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할 사이즈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기존에 홈시어터 이렇게 구성해서 사용할 때 쓰던 방진 매트를 이제 깔고 그 위에 이 녀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설치를 해보니까 사운드바 사이즈는 데스크에서 사용하기에 딱 적당합니다. 이 시냅스와 연동이 되고요. 시냅스상에서 스테레오 모드와 THX 스페셜 오디오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오디오 이퀄라이저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PC 오디오 토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런 거예요. 만약 헤드셋과 사운드바를 혼용을 해서 사용할 경우 헤드셋 소스를 거기서 선택을 해 놓으면 사운드바에서 이 소스 전환 버튼을 꾹 눌러주면 오디오 출력이 사운드바에서 헤드셋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전환시킬 수 있는 기능이에요. 물론
헤드셋을 사용하다가 사운드바를 쓰고 싶다. 그럼 이걸 또 꾹 누르면 사운드바로 사운드 넘어옵니다. 뭐 요 기능은 제가 써보니까 상당히 편리했어요. RGB 조명 부분도 제품 전면 하단으로 언더글로 방식의 크로마 RGB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냅스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크로마 RGB 프리셋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제품이 사운드 쪽이다 보니까 오디오 싱크에 맞춰서 이제 크로마 RGB 연출이 되는 프리셋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없다라는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걸 정리해 보면 장점은 데스크 셋업에 유리한 그냥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설치의 편의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편의성, 네, 편의하죠. 뒤에 뭐 해봐야 잭 3개만 꽂으면 끝나니까. 단점으로는 사운드바로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 및 지원 기능이 부족. 어쨌든 이 제품의 사운드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바이노럴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된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제가 얼마 전 리뷰에서 얘기했던 그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던 삼성 올레드 G9의 사운드도 함께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한 번 더 죽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자, 일단 녹음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 느끼는 부분도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운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어요. 음악을 들을 때도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특히 이제 중저음 쪽이 상당히 좀 잘 잡힌 느낌이었는데 고음 쪽은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퀄라이저를 좀 조절하면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음질에서는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THX 스페이셜 오디오의 품질도 괜찮았고요. 물론 헤드셋과 비교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공간감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뭐 이 정도라면 사운드 플레이가 중요한 FPS 장르를 제외한다면 뭐 충분히 게임에서 사용하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V라든지 스마트폰과의 연결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반적인 TV에 내장된 스피커보다는 좀 풍부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블루투스 연결이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등에서 제공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돌비 애트모스 같은 사운드 포맷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패드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울버린 V2 프로입니다. 이 제조사를 막론하고 제품명에 프로가 붙으면 그쵸, 일단 고급이고 고성능이고 또 그만큼 가격도 비쌉니다. 이 모델도 현재 오픈마켓 기준으로 33만 원대로 상당히 아름다운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울버린 V2 프로는 2.4GHz의 레이저 하이퍼스피드 와이어리스가 적용된 무선 모드를 제공을 하고요. 또 USB-A 타입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PC 혹은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전체적인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것좀 상당히 익숙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레이저 컨트롤러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카 텍타일 액션 버튼. 게임패드에 익숙한 분들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버튼의 촉각이 흔히 접하는 게임패드와 상당히 다릅니다. 이 울버린 V2 프로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 마우스 클릭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소리를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보시니까 소리가 상당히 다르죠. 멤브레인 컨트롤러 대비 35% 작은 작동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빠른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FPS 같은 경쟁 게임에서 조금 더 이 장비빨을 받을 수 있는 컨트롤러를 지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게임패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트리거의 경우는 레이저 하이퍼 트리거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뭐 근데 이건 사실 처음 보는 기능은 아닌 게 이미 엑스박스 엘리트 패드에서도 등장했었던 기능. 그러니까 이 트리거 입력 지점을 조정을 해서 트리거 조작거리를 짧게 만들어서 입력 지점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건 키 지정이 가능한 6개의 커스텀 버튼이 범퍼에 2개가 있고 하단에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치가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뭐 단점이다 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호불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좀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 뭐 좋게 말하면 아쉬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모델에는 진동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레이저의 공식 입장은 경쟁적인 게임에 특화된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진동 기능이 오히려 조작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제거했다고 했는데, 글쎄요, 사실 이 정도 가격의 제품이라면 진동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오히려 이제 진동 기능에 온오프 기능을 넣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게임패드는 무게가 중요한 주변 기기 중 하나인데요. 제품의 무게는 그냥 들어봤을 때 가벼운 편입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엘리트 패드 2세대 모델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를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크로마 RGB가 탑재되어 있어서 제품의 감성도 나름 챙겼는데 시냅스와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전용 어플을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전용 어플을 사용하면요, 커스텀 버튼의 키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아날로그 스틱의 클러치 감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4가지 프로필의 이런 값들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크로마 RGB 조명 효과 및 이 프로필에 따른 색상 지정도 가능합니다. 뭐 요 기능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FPS 장르, 레이싱, 그리고 어드벤처 및 RPG에서 이 패드 세팅을 조금씩 이제 다르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 맞았거든요. 어플을 통해서 세팅을 하고 나면 게임을 하다가 좀 프로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플을 따로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품에서 이런 식으로 그 펑션 키하고 방향 키를 조합을 해서 프로필을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 시간은 2.4GHz 무선 모드에서 28시간을 쓸 수가 있는데, 크로마 RGB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0시간으로 확 줄어듭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사용하는 경우라면 RGB를 끄는 게 좋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뭐 RGB를 사용하더라도 10시간 정도면 사용 시간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들을 기존 게임 환경에 추가를 해가지고 디아블로4를 또 즐겨봤는데요. 제가 느낀 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사운드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헤드셋만으로는 뭔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그 부분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해소가 되었어요. 일단 뭐 단점도 있지만 딱 주 목적을 PC 사운드 쪽으로만 두고 본다면 결과물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패드,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피로감이 덜합니다. 물론 무게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또 버튼의 촉감, 그리고 전체적인 사용감이 미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여튼 이 조합으로도 저는 기존보다 좀 더 쾌적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뭐 느껴지시겠지만 이 제품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또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단점들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현재 오픈마켓 판매가로 보면 이 두 모델 모두 이렇게 입양을 하려면 거진 7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죠.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운 가격이에요. 비쌉니다. 자, 그래서 제가 레이저 측에 요청을 했어요. 사실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사운드 쪽에 되었든 패드 쪽에 되었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만약에 이제 이 제품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 제품을 조금이라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소량이지만 오픈마켓에서 지금 판매하는 그 가격보다 한 3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자, 참고로 이건 제가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입을 혹시라도 하더라도 저한테 1원 하나 떨어지는 거 없어요. 혹시라도 뭐 이 영상 보고 제품의 장단점 들으시고도 이 제품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그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뭐 구입을 하든지 말든지. 대신에 이제 판매가 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다음에도 레이저 쪽에 소량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가격 좀 할인해가지고 제품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한 번 더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 느낀 점 편하게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너무 안 써.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이 다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댓글 귀찮아 하시는 것이 아는데 그래요. 그냥 왜냐면은 그런 댓글이 저한테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걸 이렇게 봤구나. 그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서 큰 도움 되니까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댓글에 레비아탄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남겨주시면요, 제가 해당 댓글 중 2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레비아탄 V2X 사운드 바를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저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을 이렇게 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